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패링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되게 뒤늦게 올리는 것 같아서 사실 올리기 싫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너무 디펜스에 관한 동작들이 체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패링이 얼마나 다양하고 디펜스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드에서 쓸 수 있는 거리와는 좀 다른 용도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 패링에 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패링은 뭐 기본적으로 펀치를 튕겨내는 종류를 전부 다 패링이라고 해요. 패링 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설명을 드릴 패링은 이제 백핸드, 이제 리어핸드 패링이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의 앞손 같은 것들을 뒷손으로 이렇게 걷어주는, 째뻗어봐요. 이렇게 패링을 해주는 그런 패링입니다. 이 패링의 종류는 다운, 밑으로 패링을 해주는 것이 있고, 사이드, 옆으로 쳐주는 패링이 있습니다. 다운사이드 패링, 다운 패링, 그 다음에 사이드 패링,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잽이 날아올 때 쳐봐요. 방향 밑으로 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옆으로 쳐낼 수도 있습니다. 왜 뒷손을 이쪽 방향으로 치냐면은 펀치를 날렸을 때 앞손으로 근데 틀어 막으실 수도 있어요. 막으실 수도 있는데 이 손이 유리한 이유는 이 팔에 힘을 많이 주지가 않고 패링을 세게 펀치를 강도가 정확한 타이밍에 강하게 튕겨냈을 때 상대의 밸런스를 좀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패링 동작이 자연스럽게 같은 손, 같은 방향으로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깊게 들어오는 손에 쳐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다운 패링, 사이드 패링이 있는 겁니다. 몇 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잽 먼저 쳐봐요. 이제 패링, 이런 식으로 잽과 섞어서 패링 더 세게 쳐. 그리고 상대방 펀치의 강도에 따라서 나누셔야 돼요. 펀치 강도가 세면은 세게, 더 세게 빵 쳐야 돼요. 그렇죠. 세게 쳐내야 돼요. 세게. 근데 가볍게 톡톡 칠 때는 톡 세게 빵, 이런 식으로 다시 세게 빵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패링을 나눠서 연습하시는 겁니다. 다운 패링, 사이드 패링, 뒷손, 리어 핸드로 하는 패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패링은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실 텐데, 가드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는 포어암 패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라이트 크로스를 뻗었을 때 가드 팔꿈치로 튕겨주는 겁니다. 뿡, 이런 식으로. 라이트 훅이면은 태권도 막기처럼 들어서 막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튕겨내주는 겁니다. 전진을 하면서도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이 가드랑은 다르게 디펜스로 막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튕겨내주는 거기 때문에 튕기면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가드를 세게 잡아라고 했던 그런 것과 또 굉장히 유사한 기술이죠. 그래서 이 포어암 패링을 하는데 손은 마찬가지로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신 들어올 때 팔꿈치로 이렇게 뭐 들어와봐요. 뭐 이런 식으로 튕겨내줄 수도 있고, 그래서 펀치를 튕겨내기만 한다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앞손 가드 유사한 상태로 이렇게 틀어주는 패링, 튕겨내주는 패링입니다. 한번 해봐요. 그렇죠. 다시. 그렇죠. 다시 한번 더. 그렇죠. 약간 좁은 데서 그냥 손만 팔꿈치만 들어야 돼요. 다시. 그렇죠. 다시. 이 팔꿈치 들어. 그렇죠. 다시. 똑같이 필리시엘 디펜스 같은 걸 할 때도 숄더로 이렇게 패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어깨로 주먹을 쳐내는 그런 세밀한 강도까지 앞쪽에 있는 거를 튕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패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패링은 바로 로우 패링 같은 건데, 이 바디 패링, 로우 패링 이런 건데, 펀치를 내가 바디 잽 같은 것을 낼 때 서클을 그리면 서클 패링이라고도 해요. 이 원을 그리면서 이 펀치를 걷어내 주는 겁니다. 이게 뭐 킥복싱에서는 이런 디펜스를 많이 사용하는 걸 봤는데, 복싱에서 사실 많이 나오는 기술이에요. 플로이드 메이웨더 보시면은 많이 더 사용을 하고, 그런 유명한 선수들은 상당히도 많이 사용을 하는 기술이에요. 바디잽을 한번 넣어주세요. 바디잽을 넣어주면 그런 식으로 튕겨내주는 겁니다. 양손은 상관이 없지만은 아마 튕겨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쪽이 좀 힘이 덜 받치고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또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알아듣기 쉽게 하시려면 이 손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편하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튕겨주시는 게, 서클을 그려주시는 게 좀 편하긴 합니다. 그래도 양손을 다 하시면 돼요. 아까 백핸드만 쓰시는 것도 아니고 패링이라는 것도 어떻게든 튕겨내시면 돼요. 펀치를. 가드랑은 그런 부분이 개념이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패링들을 한 번에 몇 개씩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미트를 잡아주거나 아니면 약간 드릴을 연습해 주시는 분이 몇 개 동작을 해주시고 패링을 맞게끔, 뒷손 패링, 그렇지. 패링, 앞손 패링, 그렇죠. 막아주고 뒷손, 그렇죠. 바디잽 막아주고 서클, 그렇죠. 다시 뒷손, 그렇죠. 튕겨주고 붙어요. 이제 붙어요. 뒷손 이쪽도 튕겨주고, 그렇죠. 다시 이런 식으로 잽 치고 패링 한번 하고, 이쪽 맞고 잽 다시 이런 식으로 패링을 가드 이전에 펀치를 튕겨내준다는 개념으로 연습을 하셔서
제가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의 케이스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류뿐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궤적으로 패링을 튕길 수 있어요. 바디 같은 경우에 사실 바디 데미지를 완화시키기 위해 바디에서도 패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라이트 바디를 쳐봐. 레프트가 더 맞겠다. 레프트 바디는 나올 때도 이렇게 하면 디펜스가 되는데, 들어와봐요. 이렇게 하면 패링으로 쳐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쳐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타이밍을 잡기 힘들긴 한데, 이렇게 같이 받아준다는 느낌으로 받아주면 오히려 데미지가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팔로 펀치를 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링 기술들을 가드 이전에 조금 더 장착을 하시면은,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카드를 그렇게 많이 잡는 것도 아닌데 되게 안 맞는다. 그런 분들은 아마 대부분 회피를 쓰시거나, 아니면 회피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펜스 중에서 패링을 많이 쓰시는 분들일 겁니다. 이렇게 패링을 많이 연습을 하셔서 디펜스를 좀 보완을 하시면은 가드 이전에 좀 더 유연한 그런 패링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너스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중국 무술에서도 하는 건데, 트래핑이라는 또 개념이 있어요. 트래핑. 그건 어떤 거냐면, 영춘권 같은 거 보시면 말이 나오죠. 어떤 거냐면은, 펀치가 잽이 못 나오게 먼저 손을 막아두는 겁니다. 뻗어봐요. 뻗기 전에 이렇게 막아두는 겁니다. 그런 개념도 있어요. 이게 간혹가다 이제 반칙으로 잡히기도 하는데, 허용을 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간혹가다 막아준 다음에 때려도 돼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잘 응용을 하셔서 좀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룰 안에서 여러 가지 응용 동작을 하시다 보면은 디펜스가 더 좋아지실 겁니다. 내일 한번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